저는 이제 수업을 할 때 만약에 뭐예요? 뭐 책 내용이 10개면 1월달, 2월달에는 한 4가지만 하자. 기초적인 거니까. 어차피 뭐야? 해도 못 알아듣는데 뭘 하냐? 그래서 이제 3, 4월달에는 뭐예요? 이제 한 6가지 정도 하자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5월달, 6월달에 이제 다 해갖고 이제 꽃을 피우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이제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5, 6월달에 이렇게 쭉 이제 다 해갖고 이제 나무를 완성시키자. 그 다음에 이제 7, 8월달에 뭐 할 때는 이제 문제풀이 할 때는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건 확실히 해서, 그러니까 다 이제 뭐야, 이거 팔로 차갖고 이거 다 떨어뜨리고 뭐만 하자는 게, 기본적인 거 하자. 그렇게 이제 스타일을 바꿨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도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오래간만에 영어 한번 쓰겠습니다. 그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단계적으로 해야지 많이 한다 그래서 좋은 건 아니고요. 일단 지적은 다 맞아야 되고, 뭐 하나 틀리면 그 출제하는 사람한테 양심에 뭐예요? 양심에 무슨 문제가 그런 신경 쓰지 말고 다 맞아야 되고, 뭐 등기는 뭐예요? 다 맞으면 좋은데 다 맞을 수가 없어요. 나 지금까지 등기법 다 맞았다는 얘기를 한 30년 가까이 강의했지만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민법도 마찬가지지만 중개사법 다 맞던 사람은 많았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절대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 고민 마시고 일단 문제들만 풀어보고 계시죠? 어떤 분은 뭐 어떤 분은 책을 막 이것저것 막 다 샀어요. 옛날에 그 노량진에서 강의할 때 보니까 어떤 분이 지방에서 올라왔어요. 막 그 노량진 고시원에서 공부하면서 공인중개사를 공부하고 계세요. 그래서 본인이 얘기해서 나 자기 3년 동안 공부하는데 자기 책상에 책이 한 200권 쌓여있다고. 그럼 200권 봐야 안 봐요? 안 봐요. 뭐라고 심리적으로 불안하니까 남이 보니까 사는 거야. 그래서 제 간곡한 부탁입니다. 그냥 학원에서 나눠준 것만이라도 제대로 보세요. 그것만 보시고, 절대 모르시는 거 다 이제 꼭 물어보시고, 체크하고 물어보시고, 어떤 분은 뭐 본인이 다 그 집에서 공부하시고, 다 이게 캐션 받고 친 다음에 하나하나 와서 물어보세요. 그래서 딱 제가 느끼는, 공부하는구나. 근데 한 번도 저한테 질문 안 하죠? 노는구나. 아니, 제가 집에서 공부하는지 뭐 하는지 어떻게 알아? 질문해봐야 내가. 모르면 질문해야지 무슨 말인지.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오늘 열심히 해갖고 하여튼 3시 전에는 다 수업을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하여튼 중간에 배고프시면 뭐 드세요. 수업 시간에 뭐 먹어도 상관 안 합니다. 제가 강의 그만두고 쫓아가서 뺏어 먹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지 않으니까 열심히 드세요. 자, 우리가 오늘은 여러분, 자, 뭐에 대해서 신청서 플러스 첨부서면,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공부했던 것은 자, 어디까지 했냐면 단독 신청곡이 그다음에 포괄 승계내 등기 신청 그거 했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페이지 몇 페이지에 신청서 플러스 첨부서면, 그래서 거기 88페이지부터 거기부터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여러분 88페이지부터 거기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면은 요즘 잘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검인계약서 얘기는 자, 우리가 한 13년 만에 시험 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는 20회 나오고 30회 나오고 10년 만에 나오고, 인감명이 뭐예요? 12년 만에 나올 것 같아서 작년에 열심히 했는데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13회 때 나올 것인가, 검인계약서처럼 나올 것인가 고민스러워서 오늘은 그냥 자, 법이 개정된 부분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누구하고 이 갑이란 사람과 이런 식으로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개념만 이해해보자. 그러면 뭐예요? 일단 항상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라고 하는 뭘 작성해야 돼요? 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자, 국민들이 어디에 국가기관에 뭔가를 뭐예요? 신청하거나, 자, 증명서 개업할 때는 뭘 작성해야 돼요? 신청서라고 하는 걸 항상 작성합니다. 그러면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에는 자, 사고자 팔고자 하는 뭐예요? 부동산 표시를 쓰고, 자, 그 다음에 자, 이 두 사람이 매매 계약을 맺었으니까 매매라는 게 등기 원인이죠. 그래서 2000 몇 년, 23년 뭐예요? 4월 며칠, 21일 매매, 우리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등기 원인과 연, 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뭐예요? 등기 목적,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등기 목적을 쓰고, 자, 의무자 누구? 갑이란 사람의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쓰고 인감도장을 찍습니다. 물론 인감도장은 앞에 찍어도 되고 뒤에 찍어도 되고, 그런 뭐예요? 규정, 어디다 찍으라는 규정은 정확히는 없어요. 찍으라는 얘기지, 중요한 것은. 자, 그 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권리자죠?
자, 권리자 을이라는 사람 이름 쓰고 주민등록번호 쓰고 주소 쓰고. 자, 권리자는 뭐예요? 아무 도장 찍어도 상관없어요. 본인 것만 찍으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일단 뭐예요? 등기관은 뭐예요? 등기소에서 1번 무슨 등기? 예, 소유권 보존 등기.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자니까 이 등기부를 이제 자, 등기 인청을 받으면 여기다 기록해야 되니까 전산 등기부니까 컴퓨터에 자, 등기부를 올립니다. 자, 그러면 이 등기관은 뭐예요?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누가 이 갑이라는 사람의 뭐예요? 갑이라는 사람의 이 집을 팔 의사가 있는지 뭘 의사를 알고 싶어요. 자, 그러니까 수사기관이니까 의사를 불러다가 직접 뭐예요? 신문하듯이 뭐예요? 물어보진 않습니다.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해요? 서류가 필요해요, 서류. 뭐가 필요하다? 이 서류가 필요해요. 자, 그러면 갑이 뭐예요? 신주권을 줬어요.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소유권 취득하죠? 원취득이에요. 그러면 소유권자, 권리자가 이 보존 등기는 권리자가 신청하는 거예요. 자, 권리자 신청해서 등기소에서 뭘 받아요? 항상 명의가 올라가는 사람 있죠? 보존 등기하거나 이전 등기하거나 설정 등기하면 명의가 올라면 등기소에서 뭘 받아요?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걸 받아요. 뭘 받는다고? 등기필 정보를 받아요. 등기를 필 맞췄다는 정보예요. 그래서 이 등기필 정보가 어디에 99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몇 페이지 보시면 99페이지 보시면 어디에 이 99페이지에 거기 등기필 정보 및 등기완료 통지서가 써 있죠? 네, 그래요. 그걸 받는다는 게 등기소에서. 자, 이게 등기를 마쳤다는 증명서예요. 정보인데 근데 제목이 등기필 정보 및 등기완료 통지서라고 써 있는데 등기필 정보는 본인이 직접 가서 신청했어요. 아니면 당연히 뭐야? 아니면 법무사 시킨 거는 본인이 간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요. 그걸 등기필 정보 준다 그래요. 근데 등기완료 통지서는 채권자 대인청에서 본인이 한 거하고 누가 한 거예요, 이거? 채권자가 등기 신청한 거죠? 그래요. 그런 사람들한테 뭘 준다 그래요? 등기완료 통지서 준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럼 거기에 번호가 3개 있어요. 그 박스 안에 권리자 김갑동이고 그 주소 밑에 그 부동산 고유번호 형광펜으로 치세요. 뭐라고? 부동산 고유번호 있죠? 그게 110이 써 있죠? 그 부동산 고유번호. 그다음 거기 붙잡기 순서를 떼어보면 그 스티커 떼어보면 거기 1년 번호 WTDI 1년 번호 있고 비밀번호 있죠? 그래요. 이 번호가 3개가 있어요. 비밀번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터넷 뱅킹 할 때 지금 OPT 갖고 하는데 옛날에 지금도 쓰죠. 그 보안카드 쓰죠. 그 보안카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번호 3개를 뭐예요? 번호 3개를 다시 어디 89페이지 보세요. 이 89페이지 보시면 거기 그 신청서를 제가 이제 보기 편하게 줄였어요. 어떻게? 반으로 나눠갖고 앞쪽에는 앞면이고 왼쪽에는 앞면이고 오른쪽에는 뭐예요? 뒷면입니다. 자, 89페이지 이렇게 써있죠? 89페이지 그 위에 보면 앞면 왼쪽이 앞면인데 소유권 있는 게 신청하고 뒷면은 뭐예요? 시가 표준이 이렇게 써있죠? 그래요. 앞면 뒷면을 한눈에 보려고 이렇게 줄여놨어요. 그럼 오른쪽에 뒷면의 중간 부분에 되면 거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라고 이렇게 써있어요. 중간 부분에 보면. 그 형광펜 쓰시죠? 형광펜으로 제목 줄 치세요. 의무자 뭐라고? 등기필 정보예요. 일단 중요한 것은 자, 그 제목처럼 등기필 정보는 누가 내는 거라고? 의무자가 낸다는 게 그게 중요해요. 작년 시험에도 답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다음은 매매를 계약을 체결하고 무슨 등기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할 때 제출할 서면 중에 뭐예요? 옳은 거 그런 문제가 작년에 나왔어요. 자, 옳은 게 나왔는데 그 1번에 뭐예요? 지문에 뭐가 나냐면 이 등기 권리자가 등기필 정보를 낸다. 그게 뭐예요? 그 틀린 지문이에요. 항상 등기필 정보는 누가 내는 거예요? 의무자가 내는 거지 권리자가 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이해하려고 이제 보는 거예요. 참고 삼아서. 그래서 여기 등기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는 고유번호 있죠? 그 다음에 성명, 의무자 성명이 김차석이고 1년 번호가 있고 비밀번호. 그게 써라니까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지금 갑이 어디에서 보존 등기 마치면 등기소에서 등기필 정보를 받았으니까 자, 이 등기소에는 이 등기필 정보의 번호를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에 이 신청서 뒷면에 쓴 번호하고 이 사람이 제출한 번호가 있으면 등기관이 확인해 보면 아하, 이 사람이 진정으로 뭐 할 의사가 있구나 지금. 집을 팔 의사가 있구나. 그걸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그래서 항상 이 등기필 정보는 누가 내는 거라고? 의무자가 낸다. 그 개념만 이해를 해 주시면 돼요. 자, 왜? 그 20회 나오고 30회 나오고 10년 만에 나왔으니까 자, 이게 단일 문제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뭐예요? 또 언제 시험에 나와요? 40회 나올 가능성이 많고 그러니까 자, 각종 강론이라든가 각종 절차 중에 이렇게 하나씩 나오면 이 개념은 이해해 두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몇 페이지에? 거기 90페이지에 자,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는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이 신청서를 보고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록할 때 여기다 2번 뭐예요? 이 소유권 이전등기 이렇게 기록을 하죠. 자, 그러면 여기 분명히 신청서의 원인이 뭐라고? 매매인데 요 매매라고 써 있는 것만 보고 쓰질 않아요. 항상 이 매매라고 하는 것은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죠? 이 등기를 받으면 주체가 갑에서 누구로 바꿔요, 지금? 을로 바뀌니까 이 이전 등기의 원인된 행위가 뭐라는 게? 원인된 행위가 매매니까 이 등기 원인은 뭐예요? 원인은 매매란 얘기고. 이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왜 우리가 이걸 뭐라 표현해요? 등기 원인 증서라고 얘기해요. 증서가 뭐라고?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에요. 이걸 우리가 전자신청도 있고 방문신청도 있으니까 방문신청할 때는 증서라고 얘기하고, 자, 전자신청할 때는 등기 원인 증명 정보라고 표현합니다. 표현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등기 원인 증서를 뭐예요? 첨부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자, 누가 등기관이 뭐예요? 아, 신청서에는 매매니까 자, 뒤에는 뭐가 처리되어 있어야 돼요? 매매계약서가 처리되어 있어야 된다. 매매라고 써놓고 증여계약서 내면 돼야 안 돼요? 이거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등기 원인 증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예요? 그게 13년 만에 그 재작년에 나온 게 이제 거민계약서예요. 거민계약서. 거민이 뭐라고? 거민은 검사 받고 뭘 받는 거 이거? 도장 받는다. 이게 뭐예요? 거민이게 거민. 응? 그러면 자, 이 계약서에는 뭐예요? 계약서 오른쪽에 그 지자체별로 오른쪽에 여기다 뭐예요? 한문으로 돼 있고 아니면 한글로 돼 있고 이렇게 거민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몇 조 몇 항에서 거민을 실시한다 그렇게 써 있어요. 날짜 쓰고. 그게 자, 검사 받고 도장 받는데 왜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맺는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취득세를 좀 덜 내고 싶어. 그러니까 실거래금을 안 쓰고 뭐예요? 그게 다운계약서라는 얘기예요. 다운계약서.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공시지가 있죠. 개별 공시지가는 실거래 금액보다 퍼센트로 따지면 60% 정도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조금 높게 써요. 그래서 이 다운계약서 취득세를 덜 내려고. 자,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 조세 수입이 얕아지니까 뭘 만들었으니까 거민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계약서 가지고 가서 뭐 하라고? 검사 받고 도장 받아가. 그게 바로 뭐예요? 거민제도예요. 근데 그래도 또 다운계약서 쓰니까 2006년 1월 1일부터는 뭐예요? 뭐 하라고 이제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할 때는 등기소 가기 전에 어디 들려서 구청 들려서 뭘 받아가라고?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받아가라 라고 뭐예요? 그렇게 제도가 바뀐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거민제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거민제도 없어진 게 아니고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갑과 을이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과 매매계약을 맺으면 그죠? 자, 매년도 2006년 1월 1일 이후 있죠? 이후부터 지금까지 예컨대 뭐가 있고 등기 원인이라고 하는 게 있고 원인이 뭐예요? 등기 원인이 매매입니다. 자, 그럼 두 사람이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해요. 공동으로 등기 신청하는데 매매고 그러면 등기 원인 뭐예요? 등기 원인 증서가 뭐예요? 매매계약서입니다. 매매계약서고 그다음에 자, 우리가 등기 목적이 뭐예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자, 그러면 등기소 가기 전에 어디 들려서 구청 들려서 뭘 받아가라고 이거 부동산 거래 뭐예요? 거래 신고 필증을 뭐예요? 받아가라.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 그죠? 근데 만약에 계약을 맺는데 누가 갑이 등기를 안 해줘요. 그럼 을이 뭐예요? 갑을 상대로 이전 등기를 이행하라 판결을 받죠? 그러면 이제 단독 신청하는 거예요. 단독 신청이다. 원인은 뭐라고? 원인은 매매입니다. 원인은 매매고 자, 원인 증서가 뭐예요? 판결서예요. 판결서. 자, 그러면 뭘 보면 이 판결서를 보게 되면 자, 판결서 뭐예요? 무슨 지방법원 이렇게 써 있고 그다음에 주된 문장이 주문이라고 하는데 이 주된 문장이 갑은 을한테 이전 등기를 이행하라라고 써 있어요. 그럼 밑에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자, 이 갑과 을이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만나갖고 을이 갑한테 뭐예요? 자, 부동산 가액의 10%인 뭐예요? 계약금을 주고 그다음에 몇 년 몇 월 며칠 중도금을 언제 주고 뭐 있죠? 이게 다 써 있어요. 그래요. 그 잔금은 을이 갑한테 잔금을 줬는데 그 잔금은 뭐예요? 을이 제출한 자, 이거 뭐예요? 은행 지료를 통해서 확인됐다 뭐 이런 얘기 쭉 써 있어요. 그럼 이 내용을 보면 뭐 같아요, 이거? 매매계약서 내용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바로 이게 뭐라는 얘기예요, 판결서가. 이게 바로 등기 원인 증서에 해당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단위 등기 목적이 뭐라고? 이전 등기라면 지금 현재 몇 년도 24년 지금 현재 이 현재 4월 현재도 이때는 뭘 받아야 돼요? 이 거민을 받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원칙이라고? 거민 제도가 기본 원칙이에요. 지금 현재도. 그러니까 단위 예외는 뭐냐면 토지거래 허가서를 첨부한다든가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첨부한다는 것은
자, 거민제도의 뭐라고? 예외적인 사항이다. 그 얘기입니다. 어? 뭐가 원칙이라고? 거민 받는 게 원칙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거민 시험이 13년 만에 재작년에 시험제 나와서 앞으로 12년이나 13년 만에 나올 것 같고 내용만 이해되자. 내용만. 그래서 항상 기본 원칙상 계약을 하거나 판결위에서 무슨 등기할 때는 이전 등기할 때는 뭘 받으라고? 거민 받는다. 그 개념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자 90페이지 그 위에 거민계약서 자 마지막에 이제 19회 때 나오고 32회 때 재작년에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처음 받는 게 뭐예요? 계약에 의한. 자 그래서 뭐예요? 판결에 의한. 그래서 계자하고 판자 붙여갖고 개판 소위. 에? 계약에 의한 판결에 의한 소위 있죠. 개판 치는 소위는 뭘 받으라고? 거민 받는다. 이렇게 그렇게만 이해하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91페이지에 쌍가르 3번 제목만 보시고 등기별 정보는 누가 내는 거라고? 의무자가 낸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인감명은 자 인감명 있죠?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이 뭘 찍었어요? 여기다 인감도장을 찍었어요. 그러면 이 등기관은 이 지금 뭐예요? 의무자가 갑이라는 사람이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을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부실 등기가 일어나면 피해보는 사람은 갑이에요. 손해가 막심하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갑이라는 사람은 등기소의 의무자일 때는 등기필 정보도 모두 내야 되지만 이 등기필 뭐예요? 등기필 정보도 내야 되지만 어디 가서 자 주민센터 가서 자 인감도장 있죠? 인감도장에 찍혀 있는 자 매수자 표시가 돼 있고 이걸 우리가 매도용 인감명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이걸 내라는 게요. 그러면 이 도장 확인해 보겠다. 이 도장을. 그래서 자 의무자일 때는 모두 내라고 인감 증명도 제출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누가? 소유권자가 모일 때는 의무자일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이제 의리 소유권 취득했죠? 얘도 등기소에서 뭘 받았어요? 등기필 정보를 받았습니다. 이 권리자일 때 받아갖고 갖고 있다가 얘가 의무자일 때 제3자한테 뭐예요? 병한테 부동산을 뭐하거나 처분하거나 그죠? 처분하거나 자 아니면 뭐예요? 의리요. 누구? 예컨대 만약에 1번에서 자 을구에 뭐예요? 돈 빌리려고 병한테 저당권을 뭐예요? 저당권을 설정하죠? 그러면 을이 뭐예요? 을이 병한테 저당권을 뭐 해주니까 설정해 주니까 얘가 뭐가 되고 의무자 되고 얘가 뭐가 돼요? 권리자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의무자라는 것은 절차법상 이 갑이 을한테 이전 등기하면 얘가 의무자인데 왜? 소유권을 상실하죠? 소유권을 상실하니까 의무자예요. 그죠? 얘는 권리를 취득했죠? 권리자예요.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은 뭐예요? 이 병한테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데 얘는 소유권을 상실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뭐예요? 소유권 중에 권능, 사용하고 뭐라고 수익하고 뭐예요? 처분할 수 있는 이런 권능 있죠? 이 권능. 권능 중에 뭐예요? 이 교환가치, 처분가치가 뭐예요? 제한을 받죠? 여튼간에 권리를 상실하거나 자기가 갖고 있는 권능에 제한을 받는 것은 뭐예요? 당연히 뭐라고? 의무자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럼 얘는 이제 저당권을 취득했죠? 권리자죠? 권리자죠, 얘가? 자, 권리자면 이제 권리자가 이제 병이 권리자가 됐으니까. 얘는 등기소에서 뭘 받았어요? 등기필 정보를 받았다. 어떤 분이 물어보세요. 교수님, 네. 도대체 소유권자가 아닌 저당권자도 등기소에서 등기필 정보를 받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궁금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궁금도 안 하잖아, 그 지금. 그러니까 그분은 그게 궁금한 거 모르니까. 그래서 그건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받지. 왜? 이 사람도 나중에 뭐가 되고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의무자가. 왜 이 사람이 언제 의무자가 돼? 얘도 왜 언제 의무자가 되겠어요? 얘가 을이 뭐예요? 을이 병한테 돈 갚으면 이 병을 저당권 말소 등기 할 거 아니에요. 무슨 등기 한다고? 저당권 말소 등기 하면 당연히 얘는 권리자가 되고 얘가 의무자가 돼요. 왜? 얘는 뭐예요? 저당권이란 권리를 상실되죠? 그러니까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얘는 뭐예요? 얘는 이제 잃어버렸던 뭐라고? 제한받았던 뭐예요? 교환가치를 다시 뭐예요? 다시 회복하니까 그게 권리자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권리를 상실하거나 권리를 제한받는 건 뭐라고? 그게 의무자. 응? 권리를 뭐하거나 취득하거나 권리가 회복되는 사람이 뭐라고? 권리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누가 의무자라고? 권리를 상실하거나 제한받는 사람이 의무자. 반대로 뭐예요? 권리를 뭐하거나 취득하거나 뭐예요? 제한받았던 권리를 다시 뭐하는 사람을 회복하는 사람이 뭐예요? 권리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의무자니까 이 사람이 받은 등기별 정보 중에 번호 3개를 어디에? 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서에 기재하면 등기관은 뭐예요? 이 사람이 뭐예요? 돈 받고 저당권을 말소하는 의사가 있구나.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이렇게 소유권자가 아닌 자는 저당권자는 뭐만 내면 되는데 등기별 정보만 내면 되는데 이 등기별 정보를 뭐예요? 분실했다, 멸실했다는 게 분실했어요. 그러면 일단 등기관한테 의무자로서 의사를 밝히시는 서류는 딱 두 가지뿐이 없어요. 뭐라고? 등기별 정보하고 인감명 두 가지뿐이 없다는 거죠. 근데 소유권자는 두 가지를 다 내야 돼요. 근데 소유권자 아닌 자는 뭐만 내면 되는데 등기별 정보만 내면 되는데 이걸 뭐 했다면 분실했다면 할 수 없이 뭐라도 내라는 얘기니까 인감이라도 내야 된다.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그래서 거기 자 91페이지에 인감령 의의 방문 신청 시 날인된 인감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등기 진정성 이 등기를 뭐예요? 진짜 등기 우리나라는 공신력이 없으니까 서류라도 통해서 진정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자 그것 때문에 제출한다. 자 인감을 제출하지 않는 등기는 뭐예요? 사인만 하면 되는데 그거 신경 쓸 거 없고요. 첫 번째 소유권이 뭐야? 소유권의 등기명인 등기부상의 명의가 올라가 있는 소유권자는 뭐가 됐을 때는 의무자가 됐을 때는 등기할 때 반드시 뭘 내라는 얘기니까 인감료를 내는 게 기본이라는 점. 근데 세 번째 줄주세요. 거기 소유권 이외 등기명인이 의무자로서 아까 그 저당권자가 의무자로서 뭘 분실했다는 얘기예요. 등기별 정보를 분실해서 출소 확인 정보 공정 부분 나오죠? 뭐 그거 지금 외울 거 없고요. 하여튼 분실했다 하게 되면 뭐라도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감 내야 된다. 그것만 봐주자. 이해되면 돼요.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92페이지에 뭐가 나와요? 제출 방법 나오죠? 그래요. 제출 방법 나오는데 거기 자 다른 건 필요 없고요. 맨 마지막에 거기 제출 방법 중에 제휴국민 나오죠? 예, 제휴국민 동그라미 치시고 자 예컨대 제휴국민이 자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동안 뭐 했어요 지금? 자 이 뭐예요? 국내 운영 자 외국과 우리나라 운영 자 왔다 갔다 힘들죠?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제휴국민은 뭐예요? 우리나라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꼭 인감용 안 내도 되고 거기 일본에 살고 있다면 일본에 있는 우리나라 관공서구의 제외공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제외공간에 본인의 위임장이나 본인이 제출한 첨부서면에 본인의 서명이라든가 날인이 본인 건임을 뭐예요? 자 확인하는 증명하는 거기 인증 동그라미 있어요. 인증을 뭐 해준 말이냐면 확인 증명을 뭐라고 표현해요? 인증이라고 표현합니다. 인증이 뭐라고? 확인 증명이에요. 본인의 날인 도장과 본인의 그 사인 있죠? 서명이 본인 것임을 증명하는 확인 증명을 제출함으로써 과름한다. 꼭 인감령 내야 된다는 얘기야? 안 내도 된다는 얘기예요? 안 내도 된다. 뭐만 내면 된다고? 인증만 받으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이제 개정된 부분으로서 자 요즘 몇 년 됐는데 한 4년 됐는데도 안 나왔으니까 그것만 이해합니다. 자 다른 거 안 봐도 돼. 넘기세요. 넘기시고 이제 중요한 게 어디예요? 95페이지 그 각하 사이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고? 각하 사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등기를 뭐해 오면 신청해 오면 등기관이 뭐예요? 무조건 뭘 받아야 돼요? 등기관이 접수는 무조건 받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뭘 받는다고? 접수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접수를 받아서 이 접수 받죠? 접수 받아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예요?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라고 가장 대표적으로 최근 계속 시험 문제에 등장하는 게 일단 무슨 등기하고 동시에 신청하라고 정해놓은 게 소유권 이전 등기와 무슨 등기는 환매 등기는 뭐라고 이거 동시에 신청하라고 이렇게 정해놨어요. 동시에 신청하자면 각하겠다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맺으면 매매계약 맺죠? 매매계약을 맺으면 당연히 뭐예요? 이렇게 1번 무슨 등기 소유권 갑 2번 이전 등기 이렇게 등기하죠. 근데 자 5년에 내가 뭐예요? 도로 살아야겠다라고 해서 갑이 을하고 뭐예요? 환매 특약 계약서 이게 작성하죠. 그러면 환매는 채권이니까 가지고 있으면서 나중에 뭐라고 을이라는 사람한테 보여주고 나한테 도로 팔아달라고 주장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을이 병한테 제3자한테 팔지 모르니까 어디에 이 이전 등기 아래에 뭐예요? 2-1번 무슨 특약을 환매 특약 등기를 해요. 환매 특약 등기를. 자, 그러면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만 하면 상관없어요. 왜 주등기 이전 등기 하면 돼요. 환매 등기는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전 등기는 안 하고 무슨 등기만 해오면 환매 등기만 해오면 뭐야?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항상 하려면 뭐라는 얘기예요?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시험 문제 항상 나올 때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에 환매 등기 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려면 뭐라고? 같이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뭐만 하면 상관없는데 이전 등기만 하면 상관없는데 무슨 등기 하려면 환매 등기 하려면 뭐하고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소유권 등기와 갖춰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심사를 해요. 심사하는데 이 심사는 뭐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뭐예요? 항상 예외도 없어요. 항상 뭐라고? 형식적 심사예요. 자, 형식적 심사는 뭐만 보자는 게 이거. 문서, 서류만 본다는 게 서류만. 서류만 본다는 죠. 자, 그래서 거기 94쪽에 접수 입구 거기 쌍가리본 맨 밑에 등기인청의 심사. 무슨 심사한다고? 형식적 심사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 심사를 해서 서류가 뭐가 됐으면 완비가 돼 있으면 뭐예요? 등기관이 등기부에 뭐하고 기록하고 플러스 뭐라고 식별보를 표시하면 등기가 뭐가 된다니요? 등기가 완료된다. 등기가 뭐가 된다고? 완료가 된다. 이게 완료된다. 그죠? 근데 서류가 뭐 하다는 얘기예요? 서류가 미비해요. 서류가 뭐 하다고? 미비하다. 미비하면 뭐 한다는 얘기예요? 각하를 해요. 뭐 한다고? 각하를 합니다. 자, 이 각하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뜻은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록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걸 우리가 각하라고 해요. 뭐 그 정확 같은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냥 뭐예요? 등기 안 받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각하 사유가 뭐예요? 어디? 부동산 등기법 몇 조? 29조에 자, 1호부터 몇 호까지? 11호까지 몇 가지가 있어요? 11가지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몇 가지가 있다고? 11가지가 있다는 점. 그 11가지 뭐예요? 11가지는 1호는 관할권 위반이고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중요한 게 뭐예요? 2호입니다. 2호. 2호가 뭐라고? 사건이 뭐예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뭐예요? 것이 아닌 경우다. 이게 아닌 경우. 아닌 경우예요. 사건이 된 것이 아닌 경우.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95쪽에 거기 중간 부분에 있죠? 거기 박스에 색이 약간 들어가 있는 박스 있죠? 그거 발표하시고 그게 중요해요. 올해 시험에 나와요. 이제 올해 시험에 나오니까 이걸 잘 보라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보시면 거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첫 번째 등기 능력이 없는 물건 또는 뭐예요? 권리 나오죠? 등기 능력이 없는 물건 하게 되면 자 우리가 뭐예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 구조상 공용 부분 복도와 계단 구조상 공용 부분 있죠? 물론 뭐예요? 우리가 주유소 가게 되면 햇빛 가리개 뭐 캐노피라는데 그런 거 안 된다는 게요. 자 물론 뭐예요? 모델하우스 같은 건 등기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공유수면 밑에 바다 밑에 땅 같은 거 사건의 목적이 아니고 그런 물건이 아니에요. 자 그건 신경 쓸 거 없고요. 권리는 뭐예요? 유치권, 점유권, 질권이고 민법에서 배운 뭐예요? 주의, 토지, 통행권 있죠? 그런 거 등기 대상이 아니다. 등기 대상이 아닌 권리라는 게. 그럼 두 번째 법령에 근거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시험 문제 나왔던 것 중에는 물론 뭐예요? 지상권은 주된 권리니까 지상권을 양도를 금지하는 뭐예요? 특약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전세권은 전세금의 종된 권리니까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뭐예요? 그건 자 당연히 가능한 등기. 하여튼 그래서 법령에 근거 없는 특약하지 말라는 게. 그 다음에 세 번째 구분건물 전유분과 대지사용권은 분리해서 처분하지 말라 그랬죠? 일체성의 원리니까. 그 다음에 거기 농지 전세권은 당연히 안 될 것이고 농지 지상권이나 농지 저당권은 되는데 뭐만 안 되는 거니까 전세권만 안 된다고 민법 시간에 그렇게 뭐 계속 듣고 중개사법 시간에 중개대상물이 아닌 걸로 듣고 그죠? 그래 아마 여러분 그 시험 볼 때까지 한 이거는 10,000번 이상 들을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생각이 나. 농지에 뭐가 안 된다고. 전세 꽂는 게 안 된다고. 그거 들어요. 안 해도 돼요 그건. 자 그다음에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뭐해서 분리해서 왜 종된 권리니까 양도하거나 분리해서 뭐예요? 다른 채권의 목적. 자 다른 채권의 담보를 하면 안 되고. 자 그다음에 자기 집만의 보존 등기와 자기 집만의 상속 등기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관공서 또는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돼야 할 등기를 뭐예요? 신청하면 안 된다는 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예요? 자 어디에 법원의 경매를 신청하죠? 예, 법원의 경매를 뭐하면 경매를 신청하면 이 경매를 신청받은 어디에서는 이 법원에서는 어디로 등기소로 뭐예요? 등기소로 무슨 등기를 임의경매나 강제경매 있죠? 경매 등기를 뭐 한다는 얘기예요? 경매 등기를 촉탁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촉탁. 마찬가지예요. 우리 보통 법원에다가 뭐예요? 가압류나 가처분을 뭐 하게 되면 가압류나 가처분을 어디 법원에 신청하죠? 자, 이 법원에 뭐 하게 되면 신청하면 이 신청을 받은 이 법원에서는 어디로 등기소로 등기소로 무슨 등기를 가압류 등기 그다음에 뭐예요? 가처분 등기. 그래서 시험지에서 뭐가 나오면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라고 뒤에 써 있죠? 이거 무슨 등기라고? 촉탁 등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지 보는데 뭐라고? 가압류 등기를 신청한다. 가처분 등기를 신청한다. 그럼 맞아요, 틀려 이거. 그 틀린 말이다. 그 글을 잘 보셔야 돼요. 뭐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건 뭐라고? 그냥 가압류 가처분을 뭐예요? 공탁금 20% 걸어놓고 부동산가에게 20%를 왜? 가압류 가처분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동산가에게 20%를 공탁을 걸어야 돼요. 자,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얘기하고 여기 무슨 단어가 들어가면 이제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를 촉탁을 해야 되지.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신청한다. 그건 무조건 틀린 말이에요. 그 글자를 잘 보셔야 돼요. 가압류 가처분 뒤에 무슨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등기라고 하는 이 등기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 이건 무슨 등기라고? 이건 뭐라고? 이건 촉탁 등기, 촉탁. 신청하면 안 돼, 이거. 자,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절대 법원에 촉탁으로 해야 될 등기를 신청하면 말라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거기 이미 보존 등기 된 거 다시 보존 등기 하면 안 되죠? 그다음에 왜 등기부가 2개 되면 안 되니까. 그다음에 신청 취지. 자, 취지 자체 법률상 허용할 수 없는 거. 그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부일령 조소지. 자, 부동산 일부에는 무슨 물건? 용익 물건만. 자, 부동산 일부에 저당권이나 이런 등기하면 안 되고 공유지분에 전세권 등기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취지에 어긋나는 거예요. 자, 물론 뒤에 이제 가등기할 때 다시 얘기했지만.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뭘 외워야 되냐면, 자, 이건 좀 외워두셔야 돼요. 뭐라고? 부일령, 이렇게, 부일령. 자, 부일령 뭐예요? 조소지, 자기 몸 안에, 자기 지분만에 뭐 없다고? 보상 없다. 자, 이거 좀 외워보자. 이게 요즘. 자, 그래서 부일령이 뭐예요? 부동산. 이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무슨 물건만? 용익 물건만. 용익 물건 있죠? 요것만 가능하다.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무슨 물건만? 용익 물건만 등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이 저당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자, 이전 등기는 뭐예요? 어디에 대해서 이 공유 지분 있죠? 요거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등기할 수 있다는 점. 근데 당연히 뭐라고? 자, 이 용익 물건은 공유 지분에 대해서는 뭐 하지 못해요? 등기하지 못하고. 자, 저당권이나 이전 등기는 뭐에 대해서?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등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왜죠? 이게 가장 기본이니까. 잘 나오니까. 그 다음에 자, 뭐라고? 자기 지분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만? 보존 등기하고 뭐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상속 등기만 안 된다는 점.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그 하늘에 계신 신께서 우리 손가락을 5개를 주셨어요. 손가락을. 그죠? 5개면 뭐예요? 이 손가락이 자, 민법에서 물건은 8개예요. 근데 등기법에서 등기 대상이 되는 물건은 소유권하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몇 개? 5개예요. 그럼 요 손에다가 여기다가 뭐예요? 여기다가 그 네임펜 있죠? 여기다 이게 소유권하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을 써요. 그러면 이 손가락 5개 중에서 3개면 5개에서 일부죠? 손가락 3개를 접으면 뭐라고? 손가락 3개가 접어지죠? 이거 안 접어진 사람 없죠? 그래, 접어지면 여기 이제 뭐래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부동산 일부에 뭐라고?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게 가능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공부를 꼭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밥 먹다가도 뭐예요? 손가락 운동 한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이게 뭐라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뭐예요? 부동산 일부. 5개 중에 3개는 일부니까 일부만 가능하다는 점. 이제 2가지가 남죠? 이게 뭐예요? 소유권하고 저당권 남잖아요. 이게 지분이야. 여기 진짜. 그러니까 소유권 밑에다가 지자 쓰고 저당권 밑에다가 뭐예요? 분자. 그러니까 자기는 손톱이 뭐예요? 워낙 작아서 안 써진다. 저한테 한번 오세요. 제가 한번 써드릴게요. 제가 뭐예요? 군대 갖고 내가 지금 차트병도 하고 그래갖고 아직 글씨를 조그맣게 어느 대장은 글씨를 되게 조그맣게 쓰는 걸 좋아해갖고 내가 밤새도록 연구해서 조그맣게 잘 써요. 그거. 밤새도록 글씨를 뭐예요? 포인트별로 8포인트, 7포인트 이렇게 포인트 내 연습 밤새서 잠 안 자고 그것만 연구했어 내가. 그래서 써드릴 테니까 뭐라고 이게 지분이죠? 그러면 여기는 여기 좀 어린이 대공원 같은 동물원 같은 거 그런 데 있나요? 여기는 없어요? 그 서울 가면 과천 쪽이 있죠? 용인 에버랜드 가보면 제가 나이 40에 가서 그 꼬마애 키운이라고 일요일 날이면 그 연애연권 나갖고 걔 뭐 해줄라 걔 놀이동산 가갖고 저기 그 놀이기구 태주려고 일요일마다 갔습니다. 그럼 거기 가면 그 직원 애들이 뭐 하고 있어요 이거 반갑다고 애들 보면 이러고 다녀 이러고 다니면서 뭐야 이게 뭐라고 지분에 대해서 뭐만 가능한 거 이거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저당권만 가능한 거 이러고 다니라는 얘기 이러고 그럼 남들이 미쳤다고 그거 신경 쓰지 말자는 게 떨어져서 내가 미치는 것보다 나. 하여튼 그래서 계속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일부에 대해서 무슨 물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물권. 이게 뭐예요? 지분은 뭐라고?
소유권이었는기 저당권. 그렇게 외웁니다. 밤새 그렇게 외우면 몇 번 하다 보면 제대로 외워져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부일령 조소지, 부일령. 자, 조소지 자기 지분만에 뭐가 안 된다고? 보존능계 상속된 게 안 된다. 이거부터 외우자, 이거부터. 이게 외워지면, 그 다음에 외워지면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실타래 풀리듯이 이게 외워지면 그 다음에 뭐예요? 분리처분하지 못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 하게 되면, 구분건물, 자, 구분건물 전유 부분과, 뭐예요? 전유 부분과, 뭐는, 대지권은 뭐 하지 말라는 게요? 분리해서 처분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저당권은 뭐예요? 저당권은 뭐예요? 뭐하고? 채권과 분리해서 처분하지 말라.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여기 내용은 없지만, 어디에 신청 취지에 반하는 게 뭐가 있냐면, 자, 유역지가 있고 뭐가 있어요? 유역지가 있고 승역지가 있으면, 이 유역지 지역권은 유역지 소유권과 분리해서 처분하면 안 되죠? 그래서 유역지 소유권과, 유역지 뭐예요? 유역지 소유권과, 자, 유역지 뭐라고? 이 지역권은 분리해서 절대 처분하면 안 된다. 지역권 이전등기 자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물건 5개 중에 이전 등기 안 되는 건 못 분이 없다고? 지역권만 이전 등기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 외우게 되면 이제 요거 분리 처분하지 못하는 요거 3개 외우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농지. 전세권 등기 안 되고, 자,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는 촉탁이지 신청하면 안 되고, 그래, 보존 등기 또 하면 안 되고, 그런 식으로 머릿속에 기억하면 돼요. 전체 다 이걸로 뭐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천재 애들은요,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이렇게 딱 쳐다보면 이게 찍혀. 이 카메라. 이 머리에. 이게 압력이 여기 입력이 돼갖고, 이 때려도 안 잊어먹어. 근데 우리는 얼마나 편해. 우리는 이렇게 하면, 들으면 머리가 개운해. 그게 오래 사는 거야. 그래서 머리가 안 복잡하잖아. 오래 사는데. 그러니까 오래 사니까.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이 그냥 자꾸만 반복적으로 외우면서 뭐예요? 머릿속에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거. 뭐부터 기억하자고? 부일령, 조소지, 부일령 뭐라고? 저소지, 자기 주변에 뭐예요? 보상 없다. 그 다음에 뭐라고? 분리처분하지 못하는 게 3가지가 있다. 자, 이것도 외우고, 그 다음에 농지 전세권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뭐라고? 신청하면 안 되고, 뭐라고, 이거? 촉탁한다. 그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하면 돼요. 이거 언제까지 외우자고? 10월달까지 외우자. 10월달까지. 당장 외우라는 게 아니라 자꾸만 보시면서, 이거 그대로, 이 지문대로 그대로 나오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고, 그 다음에 어디에요? 여기 97페이지에 8번 뭐라고? 등기 완료 절차가 나오는데, 맨 끝에도 2번째, 대장소관청의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 나오죠? 그럼 대장소관청의 변경 사실 통지하게 되면, 등기가 완료가 되면, 등기관은, 자, 누구한테? 등기부상의 권리 있죠? 명의가 올라간 등기 권리자. 무슨 등기? 이런 식으로 뭐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나 이 설정 등기 하게 되면 이렇게 명의가 올라가잖아요. 이 명의가 올라가는 사람한테는 뭘 교부를 해줘야 돼요?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것을 교부를 해준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등기를 마치면? 자, 이렇게 뭐예요? 보존 등기하고 이전 등기와 설정 등기 마치면 뭘 준다고? 등기필 정보를 교부를 해줘요.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등기필 정보 교부. 자, 권리자한테 뭘 주고 등기필 정보를 교부해줘요. 왜? 지금 명의가 올라가는 사람이 이걸 갖고 있다가 이 사람이 이제 뭐가 되면 의무자가 되면 등기소에 뭘 제출해야 되니까 자, 등기필 정보를 내야 되니까 받을 때는 누가 받고 권리자가 받고 낼 때는 누가 내고 의무자가 낸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자, 부동산 하나에 등기부하고 대장 2개가 있으니까 자, 무슨 사실? 소유권 뭐예요? 소유권 변경 사실을 어디에? 자, 대장소관청에 뭘 해줘야 돼요? 통지를 해야 된다. 이제 그 얘기하는 거지, 지금. 그죠? 그래서 누가 갑이라는 사람이 바다 매립에서 땅이 생기면 자, 이 대장이 만들어지고 9월 달에 세금 내고 천년만년 사시다가 이 갑이라는 사람이 뭐 하시면 사망하시면 상속이 이루어지고 민법 997조에 의해서 이 자식은 을은 뭐예요? 자, 농사 짓기 싫으니까 부동산 팔아먹어야 돼요. 그럼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등기부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럼 등기부 만들어서 표제부, 갑구, 을구 만들면 1번 무슨 등기? 이 보존 등기. 자식이 의리하죠? 왜? 땅 팔아먹으려고. 물권 변동은 등기하라 했으니까. 그럼 당연히 뭐예요? 이렇게 자, 이 보존 등기 마치고 을이 됐죠? 그럼 이 대장은 소유권자가 합이고
등기부는 누구니까? 을이니까. 소유권의 무슨 사실을 변경 사실을 뭐 해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 이게 여기다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유권 보존사에서 누가 됐다고? 을이 됐다고. 그죠? 거기가 땅 팔아먹었어요. 누구한테? 병한테. 보내줘라는 게 이렇게. 이전등기에서 누가? 병이다. 이 새로운 소유권자 병이니까 세금 누구한테 받으라고? 이한테 받으라고. 알려줘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다음 중 뭐예요?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사항이 아닌 거, 이렇게 아닌 거 물어보면 어디에는 이 대장은 뭐예요? 대장은 이 소유권자한테 세금 받아야 되니까 이 표시사항이 중요하지 소유권이 바뀌는 거 신경 안 써요. 여기서 보내줘야 하니까 하는 거지. 에? 그러니까 여기다 가압류니 가처분 그런 거 안 써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 뭐예요? 여기다가 예컨대 이 병을 상대로 뭐예요? 자, A라는 사람이 돈 빌려줬는데 돈 안 갚으면 여기 이제 가압류 촉탁 등이 들어가죠? 뭐라고 써 있으면 소유권에 가압류 아니 뭐예요? 소유권에 가처분 소유권에 뭐예요? 가등기 이제 이런 거는 뭐예요? 이런 건 등기부에는 쓰는데 어디에는 대장이 쓴다 안 쓴다? 대장이 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다 뭐라고 앞에 다 무슨 단어가 들어가요? 이거 소유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소유권자에 단어가 들어가는데 거기다 하나 5번 써놓고 나서 뭐라 나오면 소유권의 가압류 소유권의 가처분 나오면 그게 답이라니까. 그런 거 보내준다 안 보내준다? 안 보내준다. 이해만 합니다.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어디에 여러분 자 책 몇 페이지에 100페이지에 전산조직 처리에 의한 등기신청 나오죠. 전자신청이죠. 전자신청인데 요즘 잘 안 나오는데요. 한산 뭐예요? 자 다음 중 등기신청 절차상 그래서 이제 종합적인 문제로 하나씩 끼어 들어가니까 기본적인 사항만 이해하고 갑니다. 자 그러면 전자신청을 하는 사람은 공인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 그러나 그래서 줄치세요. 그러나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뭘 할 수 없다고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써놨죠. 왜 그러냐면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뭐가 안 돼요. 공인인증을 할 수 없어요. 자 뭐가 아니니까 법인이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이렇게 등장합니다. 뭐라고?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는 자 뭐예요? 대표자 관리자는 법인 아닌 사단을 대리해서 등기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왜? 주체 자체가 뭐가 안 되니까 공인인증이 안 되니까 절대 뭐예요? 방문 신청은 가능해도 뭘 안 된다고? 전자 신청할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무조건. 그 다음에 대리 신청은 뭐예요? 변호사, 법무사, 자격 대리인만 다른 사람을 대리해서 하는 거지 절대 출치세 거기. 두 번째. 자격 대리인이 아닌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리해서 전자 신청할 수 없다 써 있죠? 그럼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누구?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는 미성년자를 대리해서 자 전자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면 틀려요. 자 아니에요 무조건. 어떤 뭐라고? 내가 아버지인데요. 아버지 맞아. 근데 뭐가 안 된다고? 방문해서 신청하지 뭐는 안 된다는 게 이거. 전자 신청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대리하는 사람은 누구만 된다고? 변호사, 법무사. 그래서 절대 그렇다고 뭐예요? 공인중개사 끝나고 법무사 시험 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끝내요. 자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다가 갑자기 뭐예요? 그냥 10년 그냥 날립니다. 자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사용자 등록 있죠? 그래요. 보통 우리가 은행 업무 보려면 공인인증 받죠? 이 공인인증 받는 걸 우리가 뭐예요? 사용자 등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용자 등록은 기간만 보세요. 기간은 몇 년이라고? 3년입니다. 동그라미 치고 3년. 그래서 우리가 등기법에서는 뭐예요? 자 숫자가 나오는데 1 아니면 3이에요. 물론 자 그 등기부와 기타 부속 서류의 뭐예요? 보존 기간이 등기부는 영구 보존하고 신청서 및 기타 부속 서류 있죠? 그건 5년 보존하고 10년 보존하는 것도 있고 1년인데 그건 잘 안 나오니까요. 일단 등기법에서 나오는 그 아라비아 숫자는 뭐라고? 1 아니면 3입니다. 그럼 1은 뭐예요? 등기법에서 나오는 1은 뭐가 있어요? 가슴이 뭉클해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그놈의 공법은 그냥 뭐 그 날짜 변이라고 뭐 거의 막 그렇게 배우면서 등기법은 뭐야? 이제 딱 2개뿐이었는데도 기억이 안 나죠?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복습하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수업 시간이라도 제대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들어야 되니까 열심히 결석하지 말고 나오셔야 되고. 부동산 표시 변경은 표제부 고치는 건 몇 개월이라고? 1개월에. 부동산 표시 변경 1개월. 그 다음에 등기소에 내는 서류는 다 몇 년이에요? 다 3개월에 3개월. 다 서류는 다 3개월짜리예요. 근데 여기 자 사용자 등록은 몇 년이고 3년이고. 자 나중에 다시 하겠지만 이 신청에 대해서 거기 3일이 있는데 딱 몇 가지뿐이 없다고? 1 아니면 3이니까. 하여튼 등기법에서 뭐예요? 1 아닌 3 아닌 게 자 이 서류 있죠? 서류.
서류 중에 신청서 기타 부속 서류는 5년 무전이니까 그 5년 하고 있죠. 5년이 아니라 뭐 7자가 나온다든가 9자가 나온다든가 그거 다 틀린 말이에요. 딱 1 아니면 3이다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사용자 유효기간은 몇 년이라고? 3년인데 그 밑에 줄에 만료일 3월부터 만료일까지 연장이 가능한데 뭐예요? 연장은 몇 년을 한다는 얘기예요? 3년이에요. 3년. 333입니다. 자, 유효기간은 3년인데 자, 3년 만료일 뭐예요? 만료일부터 3개월 전까지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연장이 가능한데 연장은 몇 년이라고? 3년입니다. 3년. 그래서 우리 법무사 시험 문제 같은 데는 옛날에 뭐가 문제 나왔냐면 자, 3년인데 횟수를 3회를 제한한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횟수를 3회를 제한한다는 건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 거 없어요. 없으니까 매년씩 계속 하는 거 이거. 3년씩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유효기간 몇 년이라고? 3년입니다. 3년.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